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예, 이제 겨우 3주 정도 남았는 것 같으네요. 그 원장님이 이제 애들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 오랫동안 상담하시면서 학생별, 유형별 공부 방법이 있죠. 유형을 이제 원장님은 나누시길래 세 가지를 나눈 것 같아요. 네. 노력형 있는 학생에 대해서 얘들은 공부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학업을 하기에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머리가 나쁜 게 아닌가? 본인들이 이렇게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데요. 제가 보면 대부분이 조금 방향성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공부를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는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방향을 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아이들이죠. 그 이런 학생 보면 오히려 누구보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노트도 색깔별로. 네, 아주 노트 필기만 잘해놓고 있죠. 저희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의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면 뭐 크게 원장님이 말씀하기에 복습이 부족하기도 하고 문제풀이 중심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부할 때 시간 분배 실패라고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범형이라서 이제 도전을 하고 변화에 대해서 꾸준하고 성실하긴 하는데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조금 약점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공부가 덜 끝났는데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하죠. 공식 같은 걸 외우라고 하면 굉장히 해야지.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자기가 이거 이해해야지 문제를 풀겠다는 말들을 해서 진도를 계속 나가는 것도 항상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을 위한 어떤 공부 방법이 이제 메타 인재 공부법이라는 게 있는데 메타가 이제 자기 점검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메타인지를 말씀드리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느냐를 이제 확인하는 것인데 사실 그 전에 이 유형 1 학생들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발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격가지를 이렇게 잘라주면서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냐. 사실 여기에 효과적인 시간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좀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빨리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쓴소리를 해야 되죠. 열심히는 예. 하지만 지금 하는 열심 말고 다른 열심을 하라. 그리고 이제 유형 2는 이제 심리적 불안형인데 이 친구들 보면 공부보다는 감정 싸움이 더 힘든 사람들인 것 같아요. 책상에 앉아 있어도 이걸 다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이제 나 진짜 떨어지면 어쩌지? 이 생각은 뱅뱅 도는 애들 같은데 이 학생들 원인이 뭘까요? 하나에 집중하지를 못하고요. 공부하면서 걱정하고, 걱정하면서 공부하는, 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닌, 그러한 유형이 많고요. 또 이런 학생들은 처음엔 잘합니다. 시험을 남겨두고. 그러다가 시험 한 15일을 남겨두면 이제 완전 멘탈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기분에 좌우를 많이 받는데, 시험이 가까울수록 굉장히 그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유형 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형 3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면 얘들은 이제 벼락치기죠. 이게 중학교 때는 되잖아요? 이런 거죠. 일주일만 더 있었더라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뭐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이건 패턴이 지어져서요. 뭐 그 전에 미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막 해가지고 성공을 할 때가 있어요, 얘들이. 그렇죠, 그 그렇죠. 고등학교에 와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을 계속 미룰 수 없는 순간까지 미루었다가 하게 되는. 얘들은 이제 단기 기억에 의존하니까 가장 큰 단점이 원장님이 개념이 연결 안 되니까 시험장에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 어디서 봤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그렇죠. 진행되는 애들이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실수였다. 알고 있는데 실수였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유형에 따라 이제 다 섞여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뭐 딱 하나는 아니고요. 뭐 이런 게 이제 저희가 크게 그냥 카테고리를 세 개로 나눠 본 거죠. 그 어머님은 이제 우리 애가 노력형인지 아니면 심리적 불안형인지 벼락치기형인지 잘 보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조금 어머님들이 조금 어떻게 공통 전략을 짜야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유형이 또 합쳐지면 종합 전략도 짜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노력형부터 이제 원장님이 이제 문제점 진단부터 적합한 공부법, 구체적 해법까지 한번 제시해 네네. 주시죠. 좀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은 네네네. 사실은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그러한 게 이제 사실은 노력형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시험에서 핵심 포인트 파악을 못하고 그냥 외워서 넘어가겠다는 그렇죠. 그런 이제 식으로 계속을 하다 보니 그럼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오거나 그럼 이제 응용력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방향 설정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문제점인지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노력형 학생들은 사실은 이 문제점을 자신의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예, 사실 이제 뭐 어느 정도 메타인지가 서로 아니면 라포가 형성된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 문제를 앞에 놓고서 뒤쪽에다가 기출 중심 예, 학습.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개념과 이해를 뒤에 놓는 순서를 좀 바꿔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메타인지만 잘 작동되면 정말 효과적인 그 노력 대비 그 아웃풋이 정말 나오는 경우가 이제 본인이 경험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이거는 정말 얘들의 그 노력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 여기 PPT에 나오는데 중심 개념에다 이렇게 전부 색깔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서머리를 압축 정리하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마인드맵 식으로 공부를 일단 목차 독해를 시키는 것에 출발하면서 시험 문제도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를 좀 보여주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자신의 노력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일단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원장님은 구체적 해법으로 늘 30분 메타인지 기록이라는 거 하시잖아요. 네네. 그 4MAT란 말을 네네. 하시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4MAT에 기반해서 내가 30분 동안에 보통 이제 25분의 애들이 뭐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그다음 워디프까지 이렇게 하는 그 플로우를 한번 써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목별 기출 문제를 가지고 거기가 무엇이 나왔는지 그 무엇이 나온지를 가지고 개념 연결고리를 그쵸? 만들고 예. 그다음 시험에 보면 어떻게 나왔는지를 예. 핵심적인 네네네. 요약 노트를 네, 만들고 그쵸? 그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는 왜 못 푸는지 이거를 네네. 돌리라는 그런 네네.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제 워디프까지 가면 정말 훌륭하게 되겠죠. 불안형이 이게 뭐 노력형도 불안형이 많잖아요. 성적이 안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다 예, 예. 불안해하는데 유형 1과 유형 2를 가르는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요. 유형 1은 목표가 뚜렷해서 계속 열심히 합니다. 끝까지. 근데 그렇구나. 유형 2 학생은 열심히 하면서도 감정에 대한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더 힘들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도 사실은 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보기 위해서, 잘 보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실력에 비하여서 실력이 점수보다 훨씬 그 실력에 비해서는 점수가 낮은 거죠. 이런 학생들은 문제가 쉽게 느껴지면은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고요. 또 문제를 풀다가 어려워지면 자신감이 결여돼서 아는 것도 틀리는 이러한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벼락치기는 요즘은 대치동은 벼락치기가 잘 없기는 한 것 같아요. 옛날에 벼락치기 많았는데 그렇죠. 문제도 이제 예, 벼락치기가 안 통하잖아요. 예, 요사이는 이제 그리고 내신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모든 아이들이 평소에도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 운동도 잘하고 뭐 암기력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그렇죠. 체력도 좋은 이런 아이들이 이제 뭐 자기는 조금만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서 뭐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경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어릴 때 뭐 수학을 굉장히 많이 시키거나 영어를 많이 시켜서 학습에 있어서 약간 번아웃이 되었던 상황을 뭐 지내봤던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9등급제에서 한 3, 4등급의 아이들 중에서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학생들은 그래서 평소에도 조금 분산 학습을 하면서 심화 개념 학습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플랜을 짜라. 플랜을 짜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말을 잘 안 듣죠, 사실은. 네. 제 학원에 이건 또 잘하는 노하우가 예,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유형별 이제 나눴으면 대충 어머님들이 우리 애는 어떤 유형이다 이렇게 좀 알고 이해되셨고 계시죠? 예, 뭐 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느낌 네네. 받으시는데 뭐 시험은 늘 같은데 한번 다시 정리해 본다면 효과적인 시간 관리나 동기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원장님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메타인지를 그 이번 달 3월 중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사실은 뭐가 잘못됐는지 뭐
개선점이 뭔지를 일단은 모니터링을 하고 나면 그 다음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과정을 컨트롤이라 한다면 이 두 과정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그러한 피드백을 유기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점수 향상을 이룰 수 있고 학습 태도도 개선할 수 있고 결국에는 점수로 이어지는 그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애들이 보면 또 이제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습니다. 뭐 경쟁 구도를 즐기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도 많고 또 무엇보다 생활 관리에서 저는 늘 묻는 것이 핸드폰이 나의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식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면은 이게 너무 몰입이 되어 있으면 잠 자는데도 방해를 할 것이고 또 먹는 것에도 방해를 할 것이니 당연히 공부에는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무엇보다도 요사이는 디지털 기기가 학습 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이제 엄마 아빠 같이 있어주면 그거 많이 해소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춘기 자녀에게 부모님의 영향력이 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시험 것도 인지해야 되는 때만이라도 거죠. 하면 애들은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저희 학원에 좀 이벤트로 1등급 진입 전략이라 해가지고 특히 저희 학원에서 어머님들이 많이 상담하셨죠. 네네. 그 체계적인 학습 통해서는 개념적인 중심의 학습을 해야 되고 멘탈 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시간 활용 어떻게 하고 자기 관리 어떻게 하고 전화로 상담하고 또 같이 오셔서 상담하고 한 3회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어머님들이 이거 하고 싶은 저희 학원 아닌 어머님들도 신청하시면 원장님 이벤트로 하면 어떨까 데스크에서 많이 나왔는데 어떨까요? 저희 학원에는 지금 많이 했죠 지금. 일단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는 학생이 하는 것을 뭐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동의를 해야지 그 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일단은 먼저 면담을 해서 학부모님 따로 뵙고 학생 따로 보고 나서 학생이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어른으로서 도움이 된다면 해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 있는 어머님들은 강남이라고 하면 전화를 하셔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의향이 있고 멀리에 계시는데 이것을 영상으로 보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그러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희 블로그에 좋은 자료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제 포스팅할 예정이라서 거기에 제가 최소한 하루에 2-3번은 보는 거잖아요. 네. 글이로 이제 컨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